아유, 한경재 기자님. 네. 안녕하세요, 선배. 안녕하세요. 파일럿을 준비하신다고 오늘 야심차게 준비를 했다더니. 맞아요. 저 지금 이거 대본도 준비해놨고 이게 패드도 다 설치해놨는데 제가 선배를 28층까지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뭔가 기업의 스토리나 아니면 뭐 산업에 대한 얘기 이런 거를 시의성이랑 전혀 관련 없이 뭔가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나요? 지난 주말에 넷플릭스를 보니까 DP가 딱 떠있더라고요. 선배 보셨어요? 아, 정혜인 나오는 거? 네네네. 그 혹시... 아니, 보진 못했고, 네. 근데 그 얘기는 뭐를 들었냐면, 아, 남자들이 보면 약간 PTSD 오는 드라마다. 그쵸. 군필자들이 보면 엄청 약간 네. 정말 현실적인 군대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? 약간 이런 얘기. 그게 한 시즌 1이 6화까지 나왔대요. 근데 전 앞에 2개만 보긴 했는데 그때가 이제 2014년 그 윤일병 사건에 있었던 그때가 시대적 배경이고 또 웹툰이 원작인 드라마래요. 근데 15, 16년도에 제 과 동기들 막 군대 갔었는데 그런 거 생각나면서 뭐 이제 군대 생각이 군대 생각이 나셨다고요? 그때 군대 그러니까 갔던 내 친구들한테 동기들이 들은 좀 안쓰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DP가 이렇게 유행이고 인기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DP가 인기가 많으면은 오르는 주식은 또 뭐지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. 또 너무 주코에 빙의했네. 네, 너무 이 일에 지금 몰두한 거죠. 그래가지고 그러면 DP랑 관련된 회사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은 그 J 콘텐트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. DP가 그러면은 J 콘텐트리가 만든 거예요? 정확히 말하면은 그 J 콘텐트리가 그 밑에 여러 뭐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J 콘텐트리 밑에 JTBC 스튜디오가 있고 그 스튜디오 아래 한 13개 정도의 그런 제작사들이 있어요. 그 제작사 중에 하나가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인데 거기에서 만든 게 이제 DP라는 드라마입니다.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가 올해 7월인가 JTBC 스튜디오에 인수가 됐는데 그 아마 레진 스튜디오? 그 이름으로 좀 더 유명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레진 옛날에 코믹스. 웹툰 네, 맞아요. 그 회사. 그러면은 뭐 자회사? 손자회사인가요? 네. 손자회사가 잘 하니까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. DP가 8월 27일에 첫 공개가 됐거든요.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오늘 촬영일 1일까지의 주가 상승률을 보니까 11% 정도더라고요. 몇 거래일 안 됐는데 11%면은 뭔가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좀 재밌어가지고 좀 더 알아봤습니다. 도깨비가 유행할 때 이거 도깨비가 이제 1, 2화 방송되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뭐 주가 괜찮을 거다 막 이런 기사 써서 실제로 괜찮긴 했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당장 지금 시청률 잘 나오는 거랑 앞으로 실적이랑 바로 연결되는 건가? 뭐 이런 거?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떤 제작사가 드라마를 만들어서 그게 흥행을 한다. 그거 이꼴 제작사의 주가에 완전히 뭐 좋게 반영이 된다. 이건 아닌 것 같고 좀 단기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이태원 클라스나 아니면 부부의 세계나 스카이캐슬 이런 거 나왔을 때 J 콘텐츠리 주가가 정말 일시적이지만 반등을 하긴 했었거든요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실적이 인식되는 거는 뭐 그 다음 분기라든지 다른 얘기니까. 근데 어쨌든 뭐 주가랑 무관하진 않다라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. 하긴 또 경쟁력을 약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맞아요. 거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사실 콘텐츠를 우리 넷플릭스 얘기하긴 했는데 TV에서만 나올 때 그리고 지금 이제 OTT로 막 여기저기 OTT도 많은데 그렇게 나올 때 뭔가 산업이 어떻게 변했는지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옛날엔 좀 방송사의 파워가 되게 셌던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특히 공중파 3사. 네네, 그 3사.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개별 제작사 이름들을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그 방송 3사의 파워가 좀 약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제가 그 수익 구조를 좀 봤더니 예전에는 방송사가 그 드라마를 만들 때 외주 제작사한테 이제 줬대요. 그래서 너네가 만들어 와라. 근데 우리가 제작비는 많이는 못 줘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쪽대본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PPL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건데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방송사가 주기 때문에 그 판권이랑 IP 같은 것도 다 방송사가 갖고 있었대요. 근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뭐 킹덤은 뭐 회당 뭐 몇십억짜리 드라마다, 뭐 미스터 선샤인 400억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데 방송사가 이거를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이제 큰 제작사, 드라마 제작사랑 같이 돈을 내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게 되는 거죠. 선배가 방송사고 제가 제작사예요. 옛날에는 선배가 뭐 만약에 50억짜리 드라마다 하면 50억을 다 냈어요.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
만든 드라마지만 여기가 다 냈으니까 하고 이제 판권을 주는 게 가능하잖아요. 그치. 외주 그냥 제작만 말 그대로 네. 외주에서 해주는 거지. 네. 근데 선배가 돈이 없어졌어요. 그래서 25억만 냈어요. 저는 기진에 25억밖에 없고. 네, 저는 25억을 냈어요.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드라마도 만들고 돈까지 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IP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쵸.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IP가 판권에 대해서도 그게 점점 제작사 걸로 들어오게 된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지금과 같은 산업 구조가 생긴 겁니다.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가 더 파워풀해졌다. 네네네, 근데 맞아요. 확실히 그건 맞는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야, MBC에서 하는 거냐, KBS에서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. 요새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 거다. 맞아요. 아니면 누구 작가 거다. 네. 약간 그런 식으로 제작자에 대한 파워가 좀 더 세진 것 같기도 네. 하네요. 전에는 좀 못 들었던 용어들도 좀 많이 접하게 됐는데 그 텐트폴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? 텐트풀 들어만 봤네. 네, 그게 저도 어원은 몰랐는데 원래 영화 업계에서 쓰던 용어래요. 그러니까 텐트를 세울 때 그 폴이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그 영화 제작사를 세우는데 좀 뭔가 근간이 되는 우리의 주수익원이 되는 대작 드라마 뭐 이런 핵심 정도로 컨텐츠. 네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빈센조도 텐트폴이었고 그다음에 이 DP도 제이 콘텐츠리의 텐트폴 드라마라고 해요. 그래서 이 텐트폴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이제 그 해, 뭐 그 시기 이 제작사의 뭐 실적을 좌우하기도 하는 그런 정도로 중요한 드라마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판권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판권을 얘기할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OTT, 뭐 넷플릭스나 왓챠,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애들인데 이제 이 콘텐츠를 만든 이 제작사는 이 판권을 그런 OTT 업체들한테 팔아요. 이제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 이제 하반기에 뭐 디즈니 플러스까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런 글로벌 OTT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야 빨리 한국 콘텐츠를 이렇게 빨리 포섭해야지 우리가 좀 경쟁력이 있다. 왜냐하면 한국 콘텐츠는 일단 가성비가 좋다. 왜냐하면 외국 거는 막 뭐 수십억씩 막 들이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뭐 킹덤이 회당 20억짜리였잖아요. 그게 우리 입장에선 되게 비싼 건데 대작이지. 네, 대작인데 이제 뭐 헐리우드나 그런 데에 비해서는 되게 소액이라는 거죠. 그럴 수 있죠. 왕자의 게임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아 한국 거 가성비 좋은데 심지어 뭐 동남아시아나 아시아권 뭐 아니면 북미 좀 확장성도 넓고 그다음에 한류 뭐 K 콘텐츠 이렇게 하면서 파급력은 또 세다.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거를 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올 한 해에만 5,500억을 투자한다고 했어요. 한국 콘텐츠. 한국 콘텐츠에만. 넷플릭스 그렇게 하면은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겠냐고요. 그러니까 그러면서 OTT의 경쟁이 오히려 이제 한국 드라마 제작사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. 그러네.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겠네. 네네네. 좀 더. 그쵸. 내고를 좀 잘해가지고. 맞아요. 그리고 이렇게 마음대로 제작비도 많이 줄 거니까 마음대로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엄청 좋은 거죠. 선택권이 많아지니까. 그래서 저 그 짤 하나 봤는데 그 능지처참을 그 짤이었는데 이제 디즈니 여기 플러스까지 한 팔에 웨이브, 한 팔에 넷플릭스. 네, 이쪽에 막 TV, 이쪽에 디즈니 플러스, 머리에 막 쿠팡 플레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이 콘텐츠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어쨌든 요 DP가 그러면 DP 넷플릭스에서만 공개된 거죠? 네네, 넷플릭스랑 이제 뭐 방송으로 안 나가고 넷플릭스에서만 공개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. 그래서 제이 콘텐츠리도 작년 5월부터 향후 3년 동안 이렇게 뭐 JTBC랑 넷플릭스 동시 방영하는 계약도 했고 그다음에 넷플릭스에서만 방송하겠다는 계약도 했대요. 그래서 이 DP가 넷플릭스 오리지널, 그러니까 제이 콘텐츠리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첫 작품이라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더 아마 기대가 클 텐데 이게 왜 오리지널 작품에 대한 기대가 크냐면 얘네들의 마진이 되게 높대요.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? 네네, 마진율이 한 15에서 30% 정도까지 된다고 하고 또 이제 리쿱률이라고 그 업계 용어가 있는데 그 회수. 리쿱? 리쿱이라고 네. 회수율이래요.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제작비를 써서 만들었더라도 이것에 대한 뭐 리스크는 다 이 OTT 업체가 지는 거죠. 좋은 작품 만들면 되는 좀 제작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한 이런 게 오리지널 작품이다.
근데 그런 오리지널 작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. 레퍼런스도 되게 좋아지는 게 저 제이 콘텐츠라는 어떤 한국의 회사가 넷플릭스랑 협업해가지고 뭐 되게 좋은 성과를 냈다 이러면은 쟤네 좀 잘하는 제작사네 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다른 글로벌 OTT 업체들이랑 협업할 그런 기회도 더 많아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작품의 이런 성공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아니, 그러면은 제이 콘텐츠리 밑에 아까 JTBC 스튜디오가 네네네. 있었고, 그럼 거기서 드라마 제작사 가지고 있는 거, 그게 네. 단가요? 제이 콘텐츠리는?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가 이제 영화 쪽인데요. 선배 요즘 영화 많이 보세요? 영화관을 네. 간다? 네. 그거는 거의 안 가죠. 그쵸. 네. 뭐 코로나 이슈도 그렇고 뭐 OTT 이런 이슈 때문에도 많이들 안 가실 텐데 메가박스를 갖고 있는 것이 제이 콘텐츠예요. 그 인수한 게 2015년이거든요. 2015년 그거 인수할 당시에는 뭐라 하죠? 그럼 미디어 산업의 수직 계열화 이렇게 해서 중앙그룹이 이제 뭐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으니까 뭐 영화도 같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CJ가 하는 것처럼, 네네네. CGV 가지고 하는 것처럼. 네네네. 그래서 메가박스를 인수하긴 했는데 뭐 이게 뭐 그렇게 뭐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업황도 안 좋아지면서 실적은 이제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뭐 이 메가박스를 매각한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는 매각은 아니다. 우리 그냥 기업 공개할 거다라고 말을 해요. 실적이 안 좋은데 IPO 할 수 있나? 그리하여 아마 2021년인가 2020년 뭐 그럴 때 뭐 한다라고 했었는데 2023년까지 지금 미뤄둔 상태예요. 왜냐면은 어쨌든 그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당장 작년 실적이 영업 적자였으니까. 그쵸. 제이 콘텐츠라는 회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네가 좀 그룹핑은 잘하는 것 같아요. 콘텐츠 회사잖아요, 중앙그룹에. 그랬을 때 뭐 영화 따로, 그다음에 드라마 방송 따로 이렇게 그룹핑을 잘 한다고 느꼈던 게 제이 콘텐츠리에서 원래 드라마 사업만 하던 부분을 그 물적 분할을 했어요. 그게 제이 콘텐츠리 스튜디오가 됐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JTBC 스튜디오가 있었고 메가박스가 있었는데 근데 다시 이 제이 콘텐츠리 스튜디오와 JTBC 스튜디오를 합쳐서 JTBC 스튜디오가 만들어진 거거든요. 그러니까 드라마 관련된 모든 역량을 여기 집중하겠다. 위에 있는 제이 콘텐츠리는 뭐 지주 회사 역할만 하겠다.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핑을 지배구조를 바꿨는데 뭐 이런 거 보면은 좀 이제 회사가 그룹핑을 좀 잘 하는 것 같다.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. 근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러면 제이 콘텐츠리가 괜찮을 거다? 이 콘텐츠를 보면 우리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보면 내가 사고자 하는 그런 산업이 어떤 밸류체인을 갖고 있다 아니면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런 식으로 뭐 태어나서 이런 변화를 거쳐서 현재 이런 지배구조까지 이르렀다 뭐 이런 지식을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고요. 뭐 앞으로 만약에 더 하게 된다면 이거 매수 추천, 뭐 매도 추천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이 기업 이면에 있는 스토리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오늘은 좀 OTT의 도입에 따른 콘텐츠 시장의 변화. 되게 논문 제목 같은데요? 화이팅. 정규 프로그램 될 때까지 화이팅. 화이팅. 많이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화이팅.